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마쇼TV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랜만에 영상 올렸습니다. 요즘에 아들이 좀 아파가지고 폐렴 증상이 있어갖고 입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 뭐 민주파출소에 신고나고 나니까 뭐 구독자님들이 댓글도 안 달아주시고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. 좀 읽으면서 소통하면서 이런 게 좀 재미가 있었는데 저 혼자만 떠드는 것 같고 괜히 그런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이런 것까지 검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민주파출소에서 뭐 제가 뭐 돈을 벌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소통하면서 그런 맛이 좀 있었는데, 참 철저한 것 같아요. 이런 거 보면은. 그리고 구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요. 그래서 김세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?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할 것 같았으면 철저하게 하던가. 근데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. 뭐 이게 정권에 이렇게 좀 뭐 약간 뭐 비위를 못 맞춘다가 이런 사람들을 집중력 공격하고,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막 욕 더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 멀쩡하고 이런 경우 보면 좀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. 도대체 구글 코리아에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. 제가 뭐 예전에 그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 폭파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보면 느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.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아예 이럴까?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, 우리 뭐 BMW 코리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, 그런 뭐 법인장 뭐 어떤 그런 것처럼 그 다 틀린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. 근데 진짜 본사는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. 어떻게 뭐 각 나라별, 그런 한번 뭐 지점별로 뭐 법인장처럼 법인장이 스스로 따르게 하는 건지 뭐 자율성을 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정치, 사실 뭐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우파든 좌파든 막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근데 꼭 보면은 이쪽 분야도 보면은 좌파 쪽만 지켜지는 것 같아요. 보면은 그런 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던가. 그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는 거 지킬 거 아닙니까?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자, 여러분 오늘 좀 사담이고,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, 진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10년이 좀 넘어가는데 2014년도에 결혼했으니까 11년 차인데, 제가 좀 느낀 것은 결혼 후와 결혼 전과의 그런 무게감이라든가 어떤 위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상당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 결혼 전과 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기가 왔을 때 생각보다 타격이 커요. 좀 끔찍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때 저 혼자 감당하면 되니까.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결혼 후에 또 자녀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. 그 사람이라는 게 언젠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솔직히 혼자 몸이었을 때는 훅 가면 그냥 뭐 죽던가 아니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?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죄책감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거죠.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, 여러분?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이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.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죄인이 돼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? 아니 어차피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능력이 아주 좋거나 정말로 근데 모든 걸 다 이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결혼 생활이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, 사실은 그죠,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, 여러분. 뭐 자녀라든가 뭐가 아픈 것들, 뭐 이런 것도 있고, 또 이제 정말 내가 봤을 때는 감당하기 힘든 것도 이렇게 뭐 저런 초창기에 올 수도 있고, 저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왔었고,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. 그런 것도 있고, 뭐 어쨌든 뭐 장성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이게 20살 이후에 그렇게 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너무 초창기에 와버리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너무 이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여러분 아시죠? 진태현 시부, 그런 부부 같은 거 보면은 특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, 여러분. 진태현 씨 아시죠? 그런 경우가,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결혼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론자 좀 어느 것도 좀 있더라고요. 막상 누가 그러더라고요. 뭐 100상 만나면 한 명 정도 이렇게 좀 행복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,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.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좋은 일만 있으면 상관없어요. 근데
생각보다 위기가 많이 오더라고요. 예.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대처 능력이 없거나 또 이제 의지력이 약하거나 또 능력이 없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요. 예. 혼자 할 때랑 좀 더 다르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있겠지만 그게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은 제가 모르는 변수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. 예. 그런 것들. 예. 누가 그러더라고. 이제 혼자 먹을 때 고민하고 뭐 둘이잖아요. 자녀가 생활하면 뭐 둘, 셋, 넷 뭐 이렇게 됐어요. 네. 그런 걸 다 가족이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. 그런 것들. 예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모르겠어요. 뭐 금전적으로나 어떤 능력적으로.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입장에서 결혼을 했다 치면 거기서 오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. 전 딱 그런 케이스예요.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. 이제 자기 몸 건사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을 때 결혼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쉽습니까?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결혼을 유지한다거나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여러분? 제 말이 맞나요? 저는 그렇습니다. 뭐 제가 뭐 달리 뭐 바람을 핀다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케이스는 능력 부족 면에서 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. 예, 뭐 노름을 한다거나 제가 뭐 주식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도 힘들어요. 예. 그렇습니다. 뭐 그게 솔직히 마냥 제가 결혼 후에 이런 거 생각 많이 드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, 예, 감당하기 힘든 큰 산 같은 무슨 덩어리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결혼 전과 후에 다가오는 중압감이 이게 다르더라고요. 예. 어쨌든 뭐 가장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능력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죠. 예. 능력이 없으면. 예. 그거를 다 막아줘야 되는데 혹시 그게 쉽나요?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요즘 세상에는. 예.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을 만나야죠. 그렇게 되면 따지고 보면. 네. 착한 사람을 만나서 그거를 함께 이겨내자. 그리고 고만고만큼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 만나면 상관없어요. 네. 근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허풍을 들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. 어느 정도.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네. 그런 게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절대로 결혼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. 솔직하게. 네. 솔직하게 다 오픈하고, 네. 이렇게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? 네. 능력이 부족한 걸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. 네.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뭐 잘 사는 집이건 못 사는 집이건 결혼하고 나서 그런 위기가 다 오잖아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런 거. 예.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내야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사실 큰 것 같아요. 예. 그런 것들을 예, 맞습니다. 진짜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, 있고 없고 따라서 예, 그런 거 같아요. 결혼을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거를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낀 게 그런 겁니다. 사실. 예.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결혼 전에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결혼하기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은 50대 60대 돼서도 못할 수도 있어요. 사실 요즘 혼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세상이잖아요.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그냥 차라리 다 내려놓고 살던가요. 나 모르겠다. 예. 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어떤 중압감을 주잖아요. 그때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세요.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나 못하겠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나가자는 얘기거든요. 그냥 나 안 되겠다. 나 도저히 안 되니까 이혼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가버리면 좀 이렇게 상대방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미리 이제 당장 근데 그런 거 있을 거예요. 뭐 와이프 되는 부분이나 뭐 이렇게 뭐 여자친구 되는 분들은 일단 비전을 제시하길 원하잖아요. 내 남자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런 걸 하고 원하는데 막상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. 막상 벌어봐야 우리가 300에서 350 사이 아닙니까? 잘 벌어봐야. 그렇게 봤을 때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자꾸 어떤 뭐 비전을 제시하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 돌아버리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비전이고 뭐고 없고 일단은 그냥 뭐 결혼을 어떻게 했던 사람 저한테 했던 분이라면 일단 두 손 두 발 다 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뭐 그렇다고 죽일 거 아닙니까? 뭐 죽일 겁니까? 그거 아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냥 다 해야 돼. 근데 자기가 약속한 게 있다. 뭐 이렇게 뭐 손 하나
물 하나 깠다 안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부담감을 느끼면은 그러면은 어떤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. 일단 결혼을 했다 치면 예,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. 예. 그런 들더라고요. 뭐 이게 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. 각자 살아야 되잖아요. 예,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봤을 때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. 내가 능력 없으면 인정을 받아들여 달라 이거죠. 나 안 되겠으니까 나 그냥 용역이라도 갈 테니까 이렇게 살아.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가야죠. 이렇게 가면 여러분 저처럼 조금 약간 그나마 좀 부담감을 덜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초반에 그런 걸 못했어요. 예. 그런 걸 못하고 내가 그러니까 좀 젊으니까 그때는 좀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어쨌든 예. 나는 어쨌든 뭐 그래도 내 친구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데 나는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자꾸 돌아다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려놓을 수 있겠다 이런 계속 제 자신에게도 희망파리를 한 거죠. 희망 고문을 한 거죠. 현실은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예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는 생존밖에 없어요. 예. 생존. 나도 살아야 된다. 예. 자꾸 죄책감 있지 않습니까?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지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. 그게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미안해 하지 않을까요? 예.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냥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.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. 난 죄가 없는 사람이다. 그러니까 진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정가 육범이라는 게 그렇게 보이는데도 자기 죄가 없다잖아요.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. 일단은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.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. 예. 그 나라로 봤을 땐 불행한 거죠. 전과자 대통령 불안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 가보는 거죠. 예. 나는 죄가 없다. 그냥 갈 때만 가라. 뭐 이런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, 여러분. 인생 살면서. 뭐 자꾸 괴롭게 막 이렇게 나는 약속 못 지킨 사람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계속 자괴감에 빠지고 무너질 것 같아요. 그러면 의기소침해져 있고 가족들도 계속 눈치를 보잖아요, 서로. 예. 어차피 다 알잖아요. 예. 뭐 어느 정도 예. 뭐 완전히 뭐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뭐 사기 결혼한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인정은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사기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사기 결혼한 건 아니에요. 예. 뭐 그런 거 예. 그렇게 어느 정도 그런 우리가 사기를 치더라도 이렇게 좀 개연성을 갖고 이렇게 사기를 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예. 그러니까 뻥튀기 한다 그러죠. 뻥튀기랑 사기는 다르잖아요, 여러분. 그렇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 사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자기가 원했던 그런 쉽게 결혼하기가 힘들잖아요, 사실. 예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봤을 때. 예.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결혼을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괴로워하지 말자는 얘기죠. 예.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도 약간 뭐 준비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괴로운 게 많은 편인데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. 예. 어떻게 뭐 했으면 다 살아갈 길이 있겠죠. 예. 사기 결혼을 했던 뭐 어떻게 결혼을 했든 간에 또 너무 괴로워하지 맙시다. 예.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. 하여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뭐 생각보다 4배의 그런 고민거리가 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. 예.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예. 나 하나만 건사해도 되는 거가 이게 고민거리가 늘어나는 거죠. 그리고 저 하나로 참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또 이제 가족들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. 예. 그냥 그런 거 따지면은 저는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뭐 결혼해서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저같이 약간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이면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예. 그렇다고 제가 뭐 놀러를 잘 가거나 가족들을 좀 재밌게 잘 놀아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.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. 솔직히 결혼 생활이란 게 안 맞아요. 솔직히. 예. 지금도 뭐 혼자 다니는데요. 예, 사실. 예. 철저하게 그러니까 미안한 거죠. 예.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죠.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. 저는. 다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
제가 가족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제가 이렇게 벌잖아요. 예. 작게 벌던 크게 벌던 간에 계속 제가 일을 해서 60까지는 최소한 부양을 하는 거죠. 그게 목표예요. 다른 거 없어요. 적게 벌건 뭐 크게 벌 이게 아니라 저는 적게 벌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양육비를 안 주는 그런 아빠 되지 말자.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있어요. 그거밖에 없어요.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뭐 이혼 숙녀 캠프라 이런 거 자주 보긴 하는데 양육비를 안 주는 거는 솔직히 가장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. 사실 그런 것들 뭐 솔직히 뭐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. 하지만 제가 생각엔 그렇더라고요. 그것까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분들이 서로 최선을 다했구나. 다만 뭐 자녀들도 알 거 아니에요. 안 맞는데 어떡하냐고. 이제 솔직히 이제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죠. 하지만 안 맞는 사람들 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저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. 남의 집에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. 하지만 저는 안 맞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안 맞는데 근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. 제 이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여건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그래 그래도 욕은 먹지 말자 이 생각을 하면 좀 버티는 것 같아요. 아니 솔직히 하고 싶지 않고 결혼 생활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근데 모르겠어요.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자주 섞인 얘기 했는데 뭐 저만 이런 건가요?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저는 사실 답이 없는 것 같고 인생이 그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하나 그래도 좀 욕은 먹지 말자. 능력 있는 아빠는 되지 못해도 그래도 저 아빠가 그래도 나에게 다달이 돈을 끊지는 않았다.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그런 게 목표가 된 것 같아요. 뭐 재미는 없고 솔직히 말해 인생이 그거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? 너무 비참한 거요? 46, 80년생이 벌써 이렇게 다 살은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뭐 이해해 주실 분도 있겠지만 아직 그렇습니다. 요즘엔 너무 희망이 없고 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. 일단 여러분께서도 저한테 보고 나쁜 우울한 영향 받지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 해주시면서 좀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 행복하진 않다는 거. 하여튼 여러분 저는 오늘 또 하루도 욕먹으러 갑니다. 모르겠습니다. 어저께도 막 입에서 막 진짜 막 욕이 나올 뻔했어요.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어쨌든 뭐 어떤 충동이지 않습니까? 뭐 살인 충동 이런까지 느껴질 때 있어요. 근데 한 2시간 있어도 참을 수 있으니까 2시간 있어도 퇴근이니까 요런 마인드를 좀 하고 있거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차피 나가면 또 용역으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60까지 못 하겠습니까? 어쨌든 뭐 지게차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굶어 죽진 않더라고요. 다만 많이 못 벌어서 그래요 사실. 굶기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2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왔지만 그래도 사회 밑바닥 일을 다 이렇게 다져놨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진 않아요. 어디 가서 그냥 완전히 뭐 용역을 하더라도 바닥은 아니거든요. 그렇다고 이제 뭐 어쨌든 뭐 경력이 있다 보니까 취직은 잘 돼요. 취업은. 다만 핫바리 진짜 뭐 돈 안 되는 그런 직업들 그런 데서만 자꾸 불러주는 거죠. 그렇습니다 인생이 사실. 그러니까 자꾸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. 하여튼 오늘 여러분께서는 정말 뭐 최악의 그런 찌질한 그런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. 좀 구독이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께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진짜 솔직하게 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. 여러분 독거노총각 아시죠? 그 사람처럼 뭐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?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? 저는 제 채널은 그런 겁니다. 진짜 있는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하겠습니다. 뭐 우울하셨더라도 하여튼 뭐 하더라도 상관없고 제가 어쨌든 진실되게 방송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